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강의를 맡게 된 KDI 박정호 연구원입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하동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단어는 아마 화개장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개장터 그러면 경제 행위를 하는 바로 시장의 하나의 그 형태죠. 그래서 이제 이 시장 얘기를 오늘 해볼까 하면서 시장에 대한 내용 준비해 왔습니다. 하동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외지인인 제가 하동하면 떠오르는 것들을 몇 가지 추려와 봤어요. 먼저 삼포지향, 여러분들은 아마 무슨 얘기인지 도장 얘기이기 때문에 아실 것 같은데 아시나요? 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하동 지역은 섬진강하고 지리산, 그 다음에 남해안을 끼고 있는 교통의 일종의 요충지입니다. 사실 우리 고장이 왜 교통의 요충지지? 교통의 요충지 그러면 뭐 대전이라든가 서울이라든가 뭐 부산이라든가 다른 데를 떠올리실 수가 있으실 텐데 지금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전에 화개장터나 전통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을 때를 떠올려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는 그런 고속도로라든가 전철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고속전철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교통수단으로 주로 활용하는 것은 사실 도보였고요. 도보. 그 다음에 가끔 이제 뭐 양반떼감이라든가 아니면 부잣집 사람들이 말을 끌고 가는 경우는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우리 옛날 사극들을 가만히 보시면 아주 특이한 현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양반이 말을 막 진짜 전속력으로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나요? 옆에 하인이 말을 슬슬 끌고 가고 양반은 위에 앉아있는 형태죠. 그 무슨 얘기냐면 도보의 속도에 준하는 형태로 말을 타고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당시에는 커다란 도로를 내기도 아니면 길을 내기도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도보로 다니면서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하는 곳은 사실 강을 끼고 있어서 수로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 하동은 바다와도 멀지 않고 그 다음에 섬진강과도 가깝기 때문에 교통의 요충지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하동은 지리적인 요건 때문에 장터가 형성되고 쉽게 얘기해서 시장이 형성되기에 굉장히 유효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동 지역의 대표적인 여러 특산물들은 이 지역에서 굉장히 좋은 물품의 공급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녹차, 대봉감, 또 매실도 유명하고요. 오다 보는 길에 봤더니 제첩국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번성한 것 같더라고요. 바로 이러한 특산물들이 하동 지역에서 가장 전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물품으로 우리가 왕에게까지 진상되었던 적도 있고요. 바로 이런 물건들을 사기 위해서 인근 지역 사람들뿐만 아니라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동을 찾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하동은 지리산 일대의 산간마을을 이어주는 상업의 중심지 역할뿐만 아니라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륙의 여러 특산물들을 모아서 남해안을 통해서 해로를 통해서 다른 원거리에 이 내륙의 여러 특산물들을 배송해주는 그런 기능 또한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통상적인 시장이라고 지칭했던 것이 사실 단일한 형태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경제학에서는 시장이 여러 가지 특성에 의해서 다양한 종류로 나눠질 수 있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독점 시장이 있어요. 이건 한 사람이 아니면 한 기업이 해당 시장에서 물건을 공급하는 시장들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소수의 공급자들만 해당 시장에서 물건을 공급하는 그런 시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과점 시장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업에서, 즉 물건을 공급하는 기업은 굉장히 많고 그 공급하는 기업들이 모두 비슷한 제품을 공급하느냐 아니면 전부 다 상이한 제품을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독점적 경쟁시장과 완전 경쟁시장으로 구분해요. 내가 앞으로 진출할 중국 시장, 동남아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그 시장은 어떤 시장일까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그 첫걸음, 가장 기초적인 시작 포인트, 그것은 바로 여기서 말씀드렸던 4가지 시장 이론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 과정에서 우리는 경제학에서 가장 이상적인 시장을 특히 그 중에서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구분하고 있어요. 자, 완전 경쟁 시장이 그럼 왜 이상적인 시장이냐?
완전 경쟁 시장은 있는 그대로 놓으면 사회 전체의 만족의 크기가 제일 커지게 됩니다. 어떤 네 가지 특성이냐? 첫째, 이 시장에 누구든 진입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진입할 수 있고 누구든 퇴출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퇴출할 수 있을 만큼 시장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워야 돼요. 두 번째, 공급자들이 굉장히 많고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아서 누구도 가격에 인위적인 강제적인 영향을 못 미치는 그런 시장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이 시장에서 뭔가 거래를 하려면 물건을 사는 게 적합한지 안 한지 우리가 그거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 그러한 정보 또한 여기 완벽하게 공유되고 있어야 되는 게 완전 경쟁 시장의 주요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이러한 일련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시장의 기준점으로 놓고 나머지 세 개의 시장이 그것과 어떤 점이 결핍되어 차이가 있는지를 이해하시면 시장을 좀 더 쉽게 이해하는 지름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하동에 와서 시장에 대한 기초 이론 설명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네, 저희도 잘 들었는데요. 이 화개장터가 근데 사실은 이 배가 들어올 수 있는 수로들이 있는 곳에는 시장이 많이 형성이 됐을 텐데 특히 왜 화개장터가 더 유명해지게 됐는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 여러 수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 수로는 그 우리 동쪽과 서쪽, 그러니까 전라도와 경상도의 양쪽에 교육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져 있을 수 있는 가장 요충지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여기서 이제 주로 거래를 하게 된 거고요. 특히 이제 전통시장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전통시장, 여러 전통시장의 특성을 가만히 보면 정확하게 그 거리가 30리에서 60리 간격으로 전통시장이 열려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보부상이라고 하는 보찜을 지고 거래를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하루 정도면 이동할 수 있는 거리마다 전통시장이 열립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장 그 벌집 모양으로 있는 그 전통시장의 가장 가운데 있는 굉장히 요충지가 또 우리 하동이죠. 그렇군요. 우리 하동에 있는 우리 친구들은 정말 복 받은 거네요. 그럼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굉장히 체구도 좋으시고 건강 상태가 좋으시잖아요. 아마 대대손손 부모님들이 좋은 특산물들을 많이 먹이셔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잘 먹고 잘 자란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우리 플레이백 여러분들은 전통시장 가본 적 있으세요? 네, 저도 어머니와 이모랑 맛있는 걸 많이 먹고 합니다. 가서. 저희 동네, 저는 경기도 김포에 살아요. 김포에 사시는 거기도 시장. 네, 열리죠. 강아지도 있고, 가는데 또 가면은 가격도 저렴하고 하니까 너무 정겨운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가긴 해요. 근데 제가 궁금한 점은 3일장, 5일장 이렇게 열리는데 왜 매일매일 열리지 않는지, 그게 경제 상황과 관련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정말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3일장 또는 2일장, 5일장 이런 것을 우리가 정기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열리는 시장이라고 하고요. 그거 말고도 시장의 형태는 상설시라고 해서 항상 열리는 시장이 있고, 조석시라고 해서 아침하고 저녁에만 열리는 시장도 있어요. 근데 우리 이 5일장이라는 게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 사회에 보편적이 됐느냐, 고려시대 때부터 사실 5일장에 대한 기록들은 남아있는데 가장 5일장이 번성하게 된 것은 조선 중기 이후부터입니다. 우리가 저기 만기오람이라는 곳에 보면요, 19세기에는 5일장이 전국에 1060개 정도가 있었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 5일장이 왜 이렇게 뭐랄까요, 융성했느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부상이라는 사람이 하루 여기서 물건 팔고 거래한 다음에 그 물건을 산 사람이 이 동네에 다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더 이상 그 물건을 살 사람이 또 여긴 없겠죠. 그럼 그 다음 동네를 또 가서 또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보부상들이 5일마다 한 지역 떠돌아다니다 보면 5일마다 다시 그 지역에 돌아오게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저도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시장을 가면 물건을 사면 좀 저렴한 편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윤이 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 이윤이 남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그 제일 쉬운 방법은 내가 이 물건을 만들었을 때 투여했던 비용이나 시간보다도 더 많은
이득을 그 사람한테 받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시장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각자 자신의 전문 분야에 맞는 물건들을 만들어낸다고 했잖아요. 네네. 우리 플레이백 분들은 저희 그 박사님이나 저보다 훨씬 더 춤도 잘 추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그 분야를 전문성 있게 무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년 이상 준비했기 때문이에요. 네네. 그러면 시장에서 어떤 물건을 누군가가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하루 종일 그것만 만들어 봤겠어요. 네. 당연히 그 사람은 그 물건을 만들 때 그 물건을 주로 만들지 않은 다른 사람보다도 더 적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효율적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당연히 그 과정에서 이윤이 생길 수가 있죠.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네,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정확히 이해되신 거죠? 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네, 좋습니다. 우리 이제 이어서 두 번째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곽수종 박사님, 아주 인상이 너무 좋으시죠? 우리 곽수종 박사님, 여러분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예. 제 강의를 시작을 할게요. 우리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검은 시대로 갔었어요. 석유도 검정색이죠, 그죠? 석탄도 무슨 색이에요? 검은색이죠. 그린이라고 하는 게, 녹색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녹색 그러면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녹차. 그거는 또 자연.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기대했던 답은 자연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세상이 과거의 산업 발전으로 막 열심히 일하고 경쟁하던 시기에서 이제는 자연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시기로 그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지금 하동 녹차밭 풍경을 제가 이렇게 가져왔거든요. 여러분의 EQ, 감정선을 한번 건드려 가지고 이 녹차밭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한 단어의 글자가 무엇일까요? 단어가. 네? 물. 또 밭을 지나려면 뭐가 필요해요? 길이 필요하죠. 길. 그죠? 길이에요. 제가 생각했던 거는 길이에요. 왜 길이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슈퍼마켓이라는 단어와 전통 재래시장, 장터를 간다라는 단어의 차이는 무슨 차이가 나냐? 제가 간만에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냥 하이마트나 큰 대형마트를 갈 때는 우리가 그냥 차 타고 가는 거죠. 그죠? 근데 장터를 갈 때는 우리가 어떤 느낌을 가져요? 마치, 그렇죠, 걸어서 길을 따라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길을 따라가서 만나는 그 장터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나요? 장터에서 하는 게 뭐죠? 우리가 먹고 또 흥정을 하죠. 흥정을 한다는 말을 조금 고상한 용어로 말하면 무엇일까? 흥정이라는 것은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간의 거래. 그렇죠. 대화가 있어야 되죠. 그죠? 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화라는 말을 한자로 뭐라 그러죠? 소통이라고 그러죠. 그죠? 대화가 필요한 곳이 장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칠불사 가보신 분 계세요? 거기에 아자방이라고 들어가 보신 분, 아자방. 못 들어가 봤죠? 사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자방이라고 하는 게 아세야 할 때 아의 글자 자자예요. 그러니까 방 형태가 아자 형태로 생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전통적으로 하루 정도 불을 때우면 이 방은 49일 정도 방이 따뜻해요.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그런 전통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방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칠불사에 있는 이 아자방이라고 하는 것이 화개장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러한 그 무엇, 사람이라고 하는 그 무엇을 아마 던져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앞에서 우리 박정호 박사께서 시장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 상세하게 해주셨는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곳이냐? 균형을 이루는 곳이에요. 어떤 균형일까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들이 서로 가격도 흥정하고 물건의 개수도 흥정하는, 그래서 균형을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시장인 것이에요. 지금 전국적으로 재래시장 수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점 뭘 추구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만남, 소통을 추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화의 단절과 물건의 가격이 정해져 있는 그런 곳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후자죠. 그죠? 예. 어느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 더 행복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렇죠. 화개장터와 같이 사람이 만나서 추석 같은 대목에는 대목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삼포지향이라고 우리 박정호 박사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세계를 이렇게 포용하고 있다는 거죠. 산과 바다와 강,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은 이 산과 바다와 강이에요. 그죠? 화개장터를 지나는 이 섬진강의 물줄기처럼 대화와 소통을 하면 왁자지껄할 것 같지만 사실은
눈과 눈빛으로 서로 대화하기 때문에 더 깊숙이 그 사람의 열길 마음처럼 더 깊숙한 곳에서는 고요함과 적막함이 흐른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의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글로벌 시대, 세계화의 시대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는 이 모습들은 하동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젊은이들이 앞으로 세계화와 글로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나타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화개장터에서의 제가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 준비라는 것은 학생일 때는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 큰 꿈을 꾸는 것이, 그게 화개장터의 정신이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동이라는 곳은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살기 아주 충분한 곳인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사회에서 모두 성공해서 각자의 꿈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마을 경제 콘서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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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활이 경제와 관련이 없는 그런 부분이 한 부분도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어떤 그 개념을 심어주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제 이론을 필요로 하는 여러 학교들에게 보급이 돼서 우리나라의 학생들의 경제 수준을, 이해력을 높이는데 좀 더 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평소에 교육받지 못했던 과목이었던 경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되었고, 또한 우리 고장의 자랑거리인 화개장터에 대해서 더욱더 폭넓은 이해를 통해서 자신의 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점에서 매우 만족합니다. 친구들한테 경제가 어려운데 이렇게 좋은 계기로 해서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어서 경제에 대해 관심을 좀 더 가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